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점성 평면 그리고 shaft, groove, whip, slot 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기능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과제에 대해서 해설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과제가 있는데요. 우선 이 그림을 봤을 때 먼저 패드를 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면 좋겠냐 이거죠. 보니까 요런 데나 아니면 요런 데를 중심으로 하면 좋겠죠. 그래서 똑같이 스케치를 들어가 주시고 제일 먼저 큰 거를 먼저 그려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하나하나씩 그려줍니다. 여기 보니까 치수 다르니까 이거는 그냥 호로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주고 스케치는 반드시 닫힌 형태로 그려줘야 된다고 저번 시간에 말했죠. 그 다음에 치수를 정해줄 건데 이게 보니까 안쪽에 반지름이 16이네요. 그리고 바깥쪽은 얼만가 봤더니 여기 지름이 50이니까 이게 반지름이 25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시고 스케치를 나가신 다음에 패드를 해주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중심부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 형태가 완전한 상하 대칭은 아니지만 대칭적인 형태죠. 그러니까 미러드 익스텐트하고 여기 길이가 20이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이게 한쪽 길이가 10이 돼야겠죠? 미러드 익스텐트 했으니까. 프리뷰하고 오케이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똑같이 XY 플레인 들어가서 이번에는 여기 튀어나온 작은 부분을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이네요) 지수가. 그 다음에 끝에서 끝까지가 60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30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안쪽에 들어오도록 해야 이게 끊어지지 않는 형태가 되겠죠? 이것까지는 구속 조건을 사실 줄 필요까지는 없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줘보겠습니다. 이것과 일치하는 조건으로 하면 사실 딱 맞게 되죠. 그리고 이것들을 미러를 시켜줍니다. 해주고 헤드를 해주시면 이번에도 미러드 익스텐트 한 다음에 이번에는 10이 아니라 10 나누기 2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다음에
요 평면에다가 이거를 파야겠죠? 근데 이 평면 자체가 사실은 ZX 플레인과 똑같죠? 그래서 ZX 플레인에 원을 두 개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두 개 그릴 필요 없죠? 어차피 대칭이니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심이 요 선상이 있으니까 25가 될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 지름이 2 파이 8이라 돼 있는데 2는 두 개란 뜻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8 이렇게 하고 미러 해주고 나가주고 포켓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파지는 게 여기는 평면인데 여기는 좀 곡면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냐면, 물론 디멘션으로 한 100 정도 설정해줘서 파도 되지만 업투 서피스 눌러주셔 해주고 프리뷰 해주면 업투 플레인으로 해줄게요. 지금 보니까 이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이게 지금 약간 매끄럽지가 않은 형태라서 약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디멘션으로 좀 길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끝에 거도 만들고 요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가운데 거부터 만들겠습니다. 똑같이 XY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려주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거를 조금 그리기가 힘들기는 하겠죠? 약간 뭐 그려도 되긴 합니다만 설정을 좀 다르게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는 직접 그리는 게 낫겠죠? 이거 일단 접하는 조건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가끔 보면 이게 여러분들 구속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던데 이거 확실하게 되는지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서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 반지름이 5죠? 여기는 7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에 접하죠. 다음에 이거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71. 좀 길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점이 여기와 일치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 점과
이쪽까지 거리가 20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 양쪽이 20이죠? 그러면 10이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사이 거리는 10인데 이게 수평이니까 우클릭 호리전털 해줘서 10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게 서로 평행한 것을 알겠죠? 평행은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에 준 조건이 여기 원이 하나 있죠? 보시면 여기에 접한다는 조건을 해줘야 되는데 이 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려줄 거긴 해요. 나중에 그려줄 거긴 한데 일단은 지금 안 그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원을 그리게 되면 스케치상으로 오류가 생기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해줬으면 이것과 이게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주시면 이것과 이거 사이 거리가 10인 걸 알 수 있죠? 아, 그러면 이거에 필요 없겠네요, 굳이. 그리고 이렇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적당하게 정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예를 들어서 한 여기서 이까지 거리를 한 5 정도로 할게요. 5 정도로. 뭐 사실 이 수치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오토 설치로 해주시고 이거를 패드를 해주면 되는데 그냥 이거 그대로 패드를 해주면 가운데 구멍이 뚫린 형태로 될 건데 보시면 완전히 구멍이 뚫린 형태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패드 그 다음에 이 멀티 패드를 활용해 주면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활용 방법은 제일 먼저 이 두 개가 뜨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쪽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까지 확장을 시켜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10으로 좌우 대칭이 아니라 상하 대칭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first limit, second limit 5로 잡아주시고 프리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5, 5 해서 총합 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가운데는 아직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거 두께가 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위에 게 4인데 중요한 것은
이 6이면서 이 가운데가 있으니까 위쪽으로 1, 아래쪽으로 5만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위쪽으로 1, 아래쪽으로 5만큼 해서 프리뷰를 보시면 위에 살짝 나오고 밑에는 이 점선 때문에 좀 보기 힘드시겠지만 채워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OK 누르시면 확실히 채워진 걸 알 수 있죠. 위에는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케치를 똑같이 XY 평면에 그려줍니다. 이 부분을 그려야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하고 서로 접하는 상태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총 길이가 24. 포켓으로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길이가 살짝 조금 보시면 튀어나온 걸 알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포켓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해주시고 역시 10에 미러드 익스텐트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평면에 들어가서 똑같이 스케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중심이 일치함으로 컨센트리시티 뭐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 15 그려주고 파주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과제 도면이 완성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스터디를 들어가겠습니다.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설명할 때 옆에 있는 도면을 그리면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아는 부분, 이 사각형 부분을 그려야겠죠? GX 플레인으로 들어가줘서 이 중심이 있는 사각형을 선택해주고 지금 한 변의 길이가 360이죠? 그리고 지금 이거 길이 같은 경우도 360으로 나와 있죠? 정사각형이네요. 나가지고 헤드를 해줘서 지금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플러스 Y 방향으로 50만큼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아 물론 이거 가운데 이 포켓 같은 거 해줘도 됩니다. 뭐 해줘도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잠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를 파줄 건데 물론 이거는 포켓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까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홀이라는 기능이 있죠. 이걸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이 적용할 평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지금 이 구멍의 타입이 약간 T자 모양이죠. T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바꿔주려면 타입 들어가셔서 카운터볼드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다이아미터가 이게 60짜리죠.
지금 보시면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제일 바깥쪽에 있는 원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으로 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안쪽인데 안쪽 같은 경우는 30이라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 깊이는 이거 깊이 하면 되겠죠. 끝까지 파라고 되어 있으니까 50. 프리뷰를 한번 보시고 그런데 보시면 위치가 안 맞죠. 그래서 이거 위치 같은 경우는 보시면 포지셔닝 스케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고 여기 별표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이거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중심 같은 경우에는 이 각 모서리로부터 50씩 떨어져 있죠. 이렇게 그려주고 프리뷰 해주시고 OK 해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을 해주셨으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곡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패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쓰는 것이 바로 립 그리고 슬럿입니다. 이거는 똑같은데 패드랑 똑같은데 대신에 경로가 있는 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립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슬럿 같은 경우에는 경로가 있는 포켓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케치와 경로 이게 두 개가 있어야겠죠? 먼저 스케치를 그려줍니다. 스케치를 이 평면에다 그릴게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원을 일단 그릴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 치수가 지금 290이네요.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 YG 평면에 들어가줘서 이번엔 경로를 그려줄 겁니다. 경로를 그려줄 건데 뭐 살짝 여유있게 그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딱 맞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직 구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반지름 길이가 260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평면까지 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변의 길이가 15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일치를 시켜줄게요. 그 다음에 이쪽도 150이죠. 그 다음에 나가줘서 지금 스케치 6, 스케치 7 이렇게 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트리를 열어놓고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해야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잘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클릭하실 때 이런 거 클릭하시면 이게 비활성화가 돼가지고 안 되니까 요런 가지 같은 거는 클릭해 주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정도만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일 먼저 립을 써볼 건데요.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면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곧 단면이겠죠? 그리고 센터 커브는 경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경로는 이걸 거고 프리뷰로 한번 봐주시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이런 형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릴 건데 이번에 이거 점선 평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면 같은 경우에 물론 지금은 이걸 선택해도 되긴 하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곡면이다. 그러면 이 평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그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여러 가지 평면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영어를 좀 볼 줄 아신다면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offset from plane 같은 거는 플레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플레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이런 걸 그릴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두 점과 평행인 평면을 그리는 건데 이건 저도 잘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고 angle to angle 같은 경우에는 각도겠죠. 근데 여기서는 한번 normal to curve라는 걸 써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거를 하이드를 풀어주시고요. 지금 현재 커브를 여기 해줘서 그 다음에 포인트를 설정하는 건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 안 그러면 포인트 들어가 주셔서
뭐 코디네츠로 해도 되고 뭐 온커브로 해서 뭐 이런 거 해도 되고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기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차 조금씩 더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플레인을 선택해 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고 똑같죠? 이 중심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일치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150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를 좀 파줘야겠죠? 파주는 게 아니라 밑으로 이거 패드를 시켜줘야겠죠? 리버스 해주고 프리뷰 오케이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을 쭉 파주면 좋겠죠? 이 경로를 따라 파주는 게 제가 여기 있는 슬롯이라고 했죠? 슬롯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를 또 그려줍니다. 스케치를 그려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름 길이가 210이 되겠고 이거의 중심이 지금 여기에 일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에 쭉 파주면 되겠죠?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선택해 주시고 센터 커브는 이거죠? 프리뷰로 한번 봐주시고 정상적으로 뚫린 걸 확인하셨으면 오케이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홀을 여기 뚫어준 거랑 똑같이 뚫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엣지 필렛을 적용하면 되겠죠? 이 홀 뚫는 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이 엣지 필렛까지만 하고 다음 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면을 따른 모델링이 완성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 홀도 따로 뚫어 주셔야 돼요. 다음 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도면은 전액 도면이 좀 어려웠죠?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전액 도면보다는 훨씬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이번에는 알려드릴 게 여기 있는 두 가지를 안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알려줄 건데 제일 먼저 이 단면을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런 단면을 이 회전을 시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회전을 이렇게 두 번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먼저 단면을 그려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35짜리 이렇게 되네요. 단면은 사실 이것만 그리면 됩니다. 일단 그 다음에 회전을 시켜줄 건데요. 회전을 시키는 기능이 바로 이 기능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회전에서의 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루브 같은 경우에는 회전에서의 포켓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해 주시고, 지금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 프로파일 눌러주시고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 축 같은 경우에는 이 G축으로 하면 되겠죠? Z축으로. 그래서 프리뷰로 보시면 이렇게 도넛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셰프트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각도를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80 같은 거 해주시면 프리뷰로 보시면 이 반틈 잘린 도넛의 형태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한 바퀴 다 돌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단면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 화살표 모양의 단면인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똑같이 들어가 주시고 스케치 화살표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길이 30, 이거 길이 80,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00, 그 다음에 25, 마지막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85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지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반지름이 15죠? 30에 나누기 2니까. 그러니까 반지름이 여기서 높이가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40에 나누기 2니까 20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60에 나누기 2니까 30이 되겠고, 이거를 조금만 더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려줘서 이 도넛 안쪽에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방금 만들어준 것들 오토 서치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사실 이렇게 안 해주고 잠깐 지워볼게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사실 오토 설치 해주실 필요 없이 이렇게만 연결해도 되죠. 이렇게 연결해서 360도 돌려주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축만 잘 선택을 하면, 축 같은 경우 만약에 XYG가 아니면 이 선을 통해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360하고
같은 경우 X를 선택해서 프리뷰를 눌러주시면 OK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루브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은 하진 않았는데 사실 이 샤프트랑 거의 동일합니다. 보시면 메뉴도 거의 똑같죠. 그루브 같은 경우. 그래서 혹시 회전하는 물체로 무엇인가 팔 일이 생긴다면 이 그루브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제로 내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어떤 추 같은 건데 대충 힌트만 좀 드리자면 먼저 뭐 여기 원기둥 같은 거는 못 만드시는 분이 없을 거고 밑에 이거 파는 것도 뭐 포켓만 해주셔도 되고 뭐 혹시 가능하시면 어차피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파이로 원기둥으로 판 거라 가지고 이 그루브를 이용해서 한 단면 이렇게만 만들어서 파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티아 3주차 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